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서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요즘 같은 때 우리는요, 강아지의 산책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산책은요, 일단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산책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산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코비드-19, 코로나19로 산책이 힘들다면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새 3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이로든 타이로든 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산책은 강아지에게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어떤 정신적인 안정,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문 밖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요즘 같은 때에서도요, 강아지의 산책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요, 강아지의 산책을 법으로 규정해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을 안 시킨다 그러면은요, 동물 학대로 간주해가지고 법적으로 벌금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아지에게 산책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요즘 같은 때 우리는요, 강아지의 산책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산책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산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은요, 일단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 하루 2회의 산책은 필요하고요, 회당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산책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데 산책을 시키실 때는요, 되도록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대인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산책 중에는 이상한 것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함부로 이상한 것에 냄새를 맡지 않도록 줄을 좀 짧게 잡으시고요, 바스켓 형태의 플라스틱 머즈를 입에 씌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바스켓 형태의 입막에는요, 호흡이 편하고 그 다음 짖거나 울 수 있어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또 심지어 물까지 마실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꼭 씌워줄 거 변하고요. 대신 이물은 먹기 힘듭니다. 핥거나 아니면 이물질은 먹기 힘들기 때문에 바스킷 형태의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고 산책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바스킷 형태의 어떤 입마개 착용은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길가에 버리고 간 마스크나 사람들이 함부로 뱉은 침 같은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강아지의 경우는요, 직접 걸려서 산책시킨 것도 좋지만 안고 산책시킨 것도 훌륭한 산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안고 다니는 와중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 산책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갈 때는요, 집문 앞에서 강아지의 몸을 충분하게 털어서 몸에 묻었을지 모를 혹시 모를 오염물질을 제거하시고요, 집에 들어간 이후엔 화장실에서 발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발에 묻은 오염물 역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가격리 중이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산책을 못 시킨다 그러면은요, 실내에서 일시적으로 애견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산책의 대안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아지는요, 산책을 충분하게 해서 육체적, 정신적에 쌓인 에너지를 충분하게 소모해주지 못하면은요, 실내에서 그거를 안 좋은 방법으로 풀어버리게 돼요. 하울링을 하거나 짖거나 울거나 이것저것 물어뜯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즉 스스로 자기 에너지를 실내에서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책을 못하더라도 실내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즐겁게 방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예측, 문제 해결 및 복잡한 행동과 기술을 발휘하며 반려견이 자신이 가진 최대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주인과 유대를 갖는 가정에서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집안 곳곳에서 반려견을 막 부른, 반려견의 이름을 불러서 반려견을 오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실내놀이 하나에 해당되고요. 아니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숨바꼭질 놀이도 괜찮습니다. 숨어서 반려견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반려견이 장난감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터그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터그놀이는 장난감을 강아지에게 물게 한 이에 밀고 당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형태의 놀이거든요. 그래서 과격하게 놀기 좋아하는 강아지에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산책을 대신할 수 있는 놀이 중에는요, 후각 활동 놀이도 좋습니다. 일명 노즈워크라고 하는 놀이인데요, 반려견을 기다리게 한 상태에서 집안 곳곳에 작은 택배 상자나 종이 박스나 아니면 쇼핑백 같은 걸 군데군데 쌓아놓습니다. 담요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트릿이나 간식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런 강아지는 이내 코를 킁킁거리면서 간식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하나하나 숨겨진 간식을 찾을 때마다 강아지는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놀이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아지의 육체적, 전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활동성이 강한 어린 강아지라면요, 집안의 여러 곳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어질리티 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질리티란 일종의 장애물 넘기 놀이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작은 강아지용 터널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택배 상자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쿠션이나 테이블 등을 활용해서 여러 군데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강아지한테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가능하고요,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시중에 파는 장난감 중에요, 셀프로 계속 공을 쏴주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럼 공을 좋아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계속 공을 물어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좀 익숙해진 강아지는 스스로 공을 물어와서 기계에 다시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공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용 피트니스 기구도 있는데요, 주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노령 강아지나 관절 수술한 강아지의 재활 훈련 치료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가 찬 고무주머니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중심을 잡게 하거나 커다란 공기가 들어간 공을 굴리는 놀이를 하게 하는 건데요,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아지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기구이니까는요, 하나쯤 장만하셔서 강아지랑 함께 놀아주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를요, 우리 모두 빨리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요, 또다시 자유롭게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유로운 산책 활동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 실내에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강아지들의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